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잊혀질만 했는데 또 네, 고발 사주 사건이 지금 새로운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네, 불기소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기 수사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발 사주 사건이 어떤 진상 규명이 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어떤 불기소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정황들이 어제 재판에서 드러났죠. 네. 어제 재판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손준성 지금 서울고검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이었죠. 예, 맞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을 어떤 부분이 새로 드러난 건가요? 일단은 이 봐주기 수사라고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음. 이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조작 수사였다라는 점이 어제 드러난 거죠. 네, 어제 재판에는 그 포렌식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 포렌식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조성은 씨, 공익신고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던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희동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던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네. 그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하지도 않았던 얘기가 담겨졌던 게 재판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 자체가 왜곡이 됐고 네, 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들어갔다.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작은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다. 그럼 면담 보고서 자체가 조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 면담 보고서를 어디에 쓴 거예요? 김웅 의원을 불기소할 때요, 이 네, 불기소하는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어, 그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 중에. 네, 자, 이 고발 사주를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를 할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달이 됐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고발장이 사진으로 찍은 고발장을 갖다가 김웅원한테 전달하고 김웅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정치한테, 전달하고 예, 그래서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런 순차 경로를 통해서 전달됐다라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을 불기소할 때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경로 과정에서 애초에 제3자가 끼어들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수 있고 최초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제3자의 개입 여지가 있다. 개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그 검찰의 논리 근거 자체가 이 면담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 박 수사관은 이제 이동 부장검사와 대화를 할 때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 측에서 이 면담 보고서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 박 수사관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냐라고 네네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준성, 김웅, 그리고 조성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 이 관련자들의 이름을 명시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이 네 가지 가능성을 얘기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름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를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A가 B에게 했을 경우에 네.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 그러니까 손준성, 김웅, 조성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네. A가 B에게 했다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면담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름이 적시가 되면서 네 가지 가능성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네 가지 가능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3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1번 가능성이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게 이제 1번 가능성이라면 이 중간에 제3자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처음에 제3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가능성을 만든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 포렌식 수사관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장검사가 언급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A 씨, B 씨, C 씨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았더라도 그 시기에 이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받았더라도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 전달자가 또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 네, 이런 관련한 대화도 나눴는가,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기재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 포렌식 수사관이 뭐라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지금 네. 보고서에는 그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포렌식 전문 수사관입니다. 그래서 네. 3년 한 6개월 정도 포렌식 그 교육을 받고 이제 포렌식 수사관으로 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이동 부장검사랑 대화했던 건 이제 8월 29일 네, 그 네. 추석 연휴에 네. 본인이 잔업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하러 왔던 그 찰나에 네.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그 시기에는 이제 A씨, B씨, C씨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명확하게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겠죠. 공수처 검사가 또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네, 해서 그 면담 결과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3자 개입 가능성 관련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박 수사관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맞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 대화할 때 그렇게 이동 부장검사가 그렇게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다.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이제 내용을 몰라서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답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렇게 물었어도 내용을 A가 보냈다면 B가 뭐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 나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 불가라고 답변했을 텐데 아예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면담 결과 보고서에는 어떻게 이해돼 있다는 거예요? 최초 전달자가 최초 전달자가 제3자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네.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내기 전에 제3자가 받을 것을 전달했을 가능성, 네. 끼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포렌식 수사관이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그렇죠.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능한 것처럼 임의로 작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을 순화시켜서 임의로 작성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네. 조작이라는 의미죠. 조작이라는 얘기죠. 네, 네네. 조작됐다라는 건데 물론 이 포렌식 수사관이 네. 조작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이 맥락 자체가 말하지도 않은 말을 면담 결과 보고서에 한 것처럼 전문가가 한 것처럼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기소 이유를 끌어낸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불기소 이유서에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텔레그램을 통한 고발장과 첨부 자료 전달 경로가 네. 손준성, 김웅, 조성은 외에도 그러니까 제3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네. 손준성, 불상자. 네. 이 불상자는 몇 명인지 확인 안 된다. 여러 명을 거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 그렇습니다. 거칠 수 있고 그다음에 김웅한테 가고 조성은한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손준성, 김웅으로 갔다고 단정을 해서 기소를 하느냐. 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손준성 의원을 불기소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결국은 김웅 의원을 네.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네. 거잖아요. 결국은 이 면담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불기소 이유를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이날 재판에 그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 수사 보고서만 보면은 이제 이분은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부장검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인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사실상 김웅 의원이나 이제 손준성 부장검사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박 수사관은 어느 측 증인이에요? 변호인 측 증인입니다. 이분은. 손준성 변호인 측 증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뭐랄까 무혐의를 그러니까 무죄라는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증인을 신청했을 텐데 네. 이 증인은 박 수사관은 왜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있는 네. 그대로 했겠죠.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 면담 결과 보고서에는 네. 하지 않은 말도 쭉쭉쭉쭉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보면 그게 실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네. 그래서 재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박 수사관 입장에서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지 않은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뜨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런 발언들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 이제 박 수사관의 자리 번호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해봤어요? 연락이 됐어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제 재판에서 증언과 관련해서 오늘 좀 검찰 내에서 상당히 뭐랄까 쪼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닐까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발장을 송 검사에서 김웅 의원이 직접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입증하기 어렵다. 증거가 없다.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첫 번째 이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웅 의원이 이제 실명 판결문을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하고 거기에 첨부하는 실명 판결문이 왔는데 그 실명 판결문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잖아요. 네. 근데 실명 판결문인지 몰랐을 수 몰랐다. 있다. 몰랐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하게 이렇게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김웅 의원하고 송 검사가 혐의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부인하기 때문에 네. 그 말을 채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검사가 부인하면 증거를 들이밀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검사한테 맞습니다. 부인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버렸잖아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99%의 이제 피의자들은 자기 혐의를 부인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재판에서 지금 이 불기소 이유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검찰이 네. 이 고발 사주 사건을 뭐랄까 뭉개고 진실 규명을 못하게 하려고 네. 봉쇄하려고 김웅 의원에게 일부러 불기소를 했다라는 어떤 하나의 정황을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바로 방금 이런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들이 나오듯이 네. 새로운 내용들이 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웅 의원이 그 손준성 부장검사의 그 혐의가 뭐냐면 이 고발 사주 고발장을 총선 직전에 보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고발 대상이 뭐였냐면 정치인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고발장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에 갔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거에.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이 김웅 의원이 중간에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죠. 이게 전달자가 끊어지면 손준성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김 의원에게 그런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제3자가 나는 모르는데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김웅 의원을 갖다가 이 어떤 검사가 수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이 방어해 주듯이 이렇게 수사를 오히려 해명해 주는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수사 결과를 어떻게 전달했죠? 김웅 의원에 대해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손준성 검사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인정된다고 봐서 기소하라고 사건을 이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웅 의원이 그때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민간인 맞습니다.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이게 기소할 수 없으니까 수사는 다 해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니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라.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맞습니다. 무려 5월 달에 수사 결과 발표하고 9월 29일 날 불기소했으니까 네, 무려 넉 달을 갖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넉 달을 갖고 있으면서 뭘 했다? 조작을 했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사실상 김웅 의원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판이 넘어가지 않도록. 네, 그리고 손준성 의원이 이렇게 가운데 끊어지면 손준성 의원이라고 해서 손준성 검사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무죄가 가는 쪽으로 손준성 검사의 네. 재판이 손준성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지금 검찰이 이 판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는 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네. 그 이제 손준성 부장검사는 자기한테 누가 제보 준 거를 반송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반송이라는 개념은 텔레그램에 없다. 이것도 전송이다. 이렇게 아니, 표현했습니다. 반송이 네. 해봤잖아요. 내가 예. 우리 김 기자한테 텔레그램 김 기자가 나한테 뭘 보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반송을 해. 네. 반송을 해도 어떻게 사실 제 이름이 뜹니다. 아니 어떻게 반송을 하냐고. 그 전달을 전달이 하면 되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반송 기능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메시지 특성이 손준성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보냄이잖아요. 네. 그래서 손준성 보내면 원산지 표시, 첫 원산지잖아요. 원산지 그렇습니다. 표시란 말이에요. 이 원산지 표시가 계속 돼 있었어. 그래서 이걸 부인을 하지 못하니까 막상 공소장에는 네. 이 물어볼 때는 면담 보고서에는 최초 전달자도 제3자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반송 기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막상 그 공소장에는 불구속 중간에 결정문. 네. 최초 전달자, 그러니까 최초에 보낸 사람이 제3자라는 가능성 빼고, 네. 그건 빼버리고, 중간에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검찰이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손준성 부장검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원래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면 뭐 인사상에서 어디 좀 불이익을 받거나 어디 주로 법무연수원을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네. 법무연수원에 있는 연구위원들을 보낼 때 했던 말이 네. 재판을 받거나 수사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보냈다고 네.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네. 국민들의 어떤 수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 이래서 그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 법무연수원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다 문재인 정권 때 고위직에 있던 검사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낼 때는 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핑계를 댔는데 손준성 검사한테는 그럼 이게 안 먹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형적으로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네,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리라는 곳은 네, 이제 다음에 검사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서 이게 그렇죠. 굉장한 명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검사장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중에. 네. 지금 완전히 다 국민들이 다 뭐 알고 있잖아요. 고발 사주 사건에 네. 김웅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손준성 검사를 갖다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렇게 영전시킨 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일종의 보은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싶습니다. 보훈일 수 있죠. 네. 왜? 어떤 보훈? 입을 닫고 있는 입을 데 닫고 대한 있는 보은이죠. 보훈이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위치가 어떤 위치, 고발 사주 이렇게 고발장을 전달할 때 위치가 어떤 위치였어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잖아요. 이게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그 자리였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김용 네. 그보다 더 밀착돼 있는 관계가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징계 의결서에 보면요, 윤석열 총장의 뭐 장모라던가 네. 처가 관련된 내용들 이런 음. 정보 수집을 한 것도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나오죠. 다 네. 나왔죠. 우리가 또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해서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내일모레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눈과 귀 역할을 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손준성 검사를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발령을 내는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검사 인사권자는. 네네. 근데 법무부 장관과 결국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고발사주 고발장에 네. 명예훼손 피해자가 딱 3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이렇게 네. 3명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 인사권자가 지금 그때 피해자로 된 사람들이 인사권자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 사람들 지금 그래서 서울고검에다가 영전시켜서 발령 냈다라는 건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할 판결문을 그 당시에 검색했던 김웅원한테 송검사가 보내기 직전에 검색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색했던 성모검사. 네. 이 성모검사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7부장일 겁니다. 7부장 검사로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이 이것도 굉장히 꽃보지기 예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앙지검 부장짜리는. 네. 근데 거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 고발장 작성자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이 직접
검색한 자료를 송검사가 성검사가 검색한 자료를 송검사가 김웅원한테 전달한 자료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입증되지 않았다 해서 성검사도 이건 이제 제외가 됐지만 네. 사법 처리할 때 이 공수처 수사에서 사법 처리할 땐 제외가 됐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한 통속으로 묶여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시기에 전달이 됐던 내용들도 재판에 이제 그러니까 재판에 나온 적이 또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조작을까지 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요 조작이 됐다는 내용은 이번에만 나온 얘기는 또 아니,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판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네네. 나왔다 그러면 공수처 검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허위 공문서가 되나요? 허위 공문서가 이제 저 네. 변호사들이나 여기저기 물어보니까요. 네. 허위 공문서에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인지를 했을 수 있겠네요. 그 공수처에서는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니, 똑같은 파악했겠죠. 당연히 공수처 갑작반하는 게 이제 공수처 검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네. 누군가의 또 고발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이것도 수사가 되긴 하겠네요. 허위 예. 공문서 작성 여부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허위 공문서 작성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범위 네. 안에 들어가 있죠. 사실 허위 공문서 작성,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중대범죄예요. 예, 그렇죠. 네. 야, 참 놀라운데 이게 그 아이러니한 건 재밌는 거는 네, 이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네, 증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걸 보면 어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진실은 시간을 따라 흐른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숨겨졌던 진실도 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좀 시간이 걸리고 뭐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고발사주 이 진실도 이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확 이제 하나씩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경찰이 지금 김웅 의원에 대해서 불기소한 건 잘못됐다는 거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가장 맞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제3자 개입 여부, 이게 이런 가능성 때문에 불기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뭐 네.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이제 궁금하고요.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에 뭐 고발이 들어가거나 혹은 공수처에 수사가 진행이 될지도 일단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네.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웅 의원의 범죄 사실은 이제 저 범죄라고 좀 하긴 그랬나요? 불기소가 됐으니까 네. 공모 혐의, 혐의. 공모 의혹 이거는 전 국민들이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녹음 파일이 김웅 의원이 이 손준성 검사한테서 받은 고발장을 조성은 씨한테 전달하면서 통화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예, 아까 맞습니다. 잠깐 했는데 전달하기 전에 통화에서 뭐라 그랬냐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고, 고발장을 보낸 다음에는, 그 다음 통화에서는 제가 가면, 고발장을 접수하러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발언들은 전 국민이 들어서 알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굉장히 이런 부담을 안고 불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결국 누구 때문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불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맞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네. 이렇게 조작까지 해가면서 불기소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 검찰이 일전에 이제 그 조성은 씨를 조사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조사됐다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조성은 씨가 고발장 출력물을 미래통합당 당시 그 법률지원단장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성은 씨가 네. 요거는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성은 씨도 참고인 조사라고 해야 되나? 조성은 씨도 조사를 받았죠. 예, 맞습니다. 네, 조사를 받았고 나서 이 불기소 이후에 아까 이제 조성은 씨가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손준성 검사 설령 이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그게 미래통합당에 안 갔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성은 씨, 그냥 조성은 씨가 일반인인 것처럼, 일반 당원인 것처럼 불기소 이유서 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성은 씨는 그때 일반 당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위직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아니, 있었거든요. 선대위의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선대위원장이 있고, 선거를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위원장을 부위원장이 있고요. 보좌하는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 부위원장 밑에가 선대 본부가 있는 거예요, 본부. 네, 그러니까 선대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선대본부와 사이에 부위원장이 있고, 선대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성은 씨한테 가는 순간 미래통합당에 딱 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불기소 유서를 보면 그거잖아요. 조성은 씨가 이걸 법률지원단장에게 네, 건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우리 검찰이, 저는 이 불기소 유서 보면 네,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한 법을 뭐 좀 잘 알지 못해도 딱 보면은 이게 정말 봐주겠다라는 걸, 너무 친하게 봐주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다 조목조목 반박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에서 나온 이제 허위 진술이라는 그 내용과 네. 그리고 앞으로 조성은 씨가 이제 그 중앙지검에 요청한 자료들까지 나오게 되면 그 파장이 어떻게 커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성은 씨는 그때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들이 지금 이 불기소 유서 나온 다음에, 김웅 의원 불기소한 다음에 다 왜곡되고, 검찰이 진술을 왜곡해갖고 여기다 넣어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주고 있대요? 안 주고 있대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자료가 안 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수처, 그러니까 그 고발사주 재판에서도 공수처가 얘기를 하는 게 네. 이 자료들이 법원으로 와야 우리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서울 고검에서 안 주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조성은 씨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그래요? 일단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이후에서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 그러니까 자기 진술이기 때문에 이걸 안 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성은 씨가 받아가지고 이게 진술이 어떤 뭐 이런 거, 이 금방 면담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조작된 것처럼, 그런 만약 진술 내용과 다르게 불기소 유서에 달리 쓰여졌다 그러면 이거 왜곡이고, 사실관계 왜곡이잖아요. 진술 그렇죠. 조작을 해서 여기다 넣은 거고. 네, 이게 이제 불기소 유서인데, 여기 이제 조성은 씨 이게 어떻게 진술했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진술한 내용하고 다르게 써졌다 그러면 왜곡,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 네.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성은 씨의 내용까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면 그거는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면담도 이희동 부장검사가 했다는데, 이 네. 불기소 결정서도 이희동 부장검사가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상당히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등등을 위해서 총대를 맨 듯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양새예요, 이거. 쭉 수사 면담 보고서도, 면담도 직접 부장검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수사관을 이제 이 부장검사가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 것은 찾아가서 면담을 했대요? 예, 오라고 예. 해서 면담한 게 그 아니고. 오라고 해서 네, 오라고 해서 이- 900메토 검사 실수를 했다고 나오지 않나요? 예, 근데? 912호 이희동 부장검사실에서 이제 예, 면담을 했다는 건데 예. 이게 면담을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고발사주 사건 재판이 지금, 고발사주 사건 수사가 공수처에서 좀 떠들썩하게 이렇게 진행되다가, 막상 기소는 지금 손준성 검사 한 명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발장 작성자가 누군지 이렇게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등등은 다 이렇게 무혐의 처리를 했고요. 네, 결국 손준성 검사 하나밖에 지금 기소가 안 됐는데, 네, 그리고 김웅 의원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뭉개버렸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상 규명이 하나씩 될 거라고 봐요. 진실 규명이. 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뉴스버스가 처음 작년 9월 2일에 처음 보도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는 김 기자랑 저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물고 네. 늘어져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잖아도 그 당시에 첫 보도 나온 다음에 가짜 뉴스라고 정치 공작 뭐 이래서 가짜 뉴스 정치 공작 이렇게 해서 몰아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끝까지 이 진실을 규명할 어떤 책무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네. 그래서 김 기자가 책임감을 갖고 네. 열심히 뛰어주기 바랍니다. 이게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